자, 비트코인 이대로 가니 많이 말 진짜 많습니다. 실제로 제 오전 영상에도 댓글을 보니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자, 저는 이 영상에서 모든 시나리오의 종결 버튼을 눌러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대로 원웨이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건은 66에서 68K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파동 보시는 분들이죠. 이 파동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꺾는 자리 66.4K를 꺾지 못하는 이상 원웨이 상승은 힘듭니다. 자, 두 번째는 유동성을 먹고 올리는 상승입니다. 유동성은 우리가 뭐 이렇게 단기 상승분이 조금 나오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아래로 떨어뜨려서 내려오든 어디에 유동성을 먹고 올려야 되냐? 63.3K에 있는 롱 물량 과다 구간, 여기에 있는 롱개미들을 죽이고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저점을 잡고 가는 이러한 상승, 이전 저점을 따주면서 올리는 상승장이 남았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이전 저점을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롱을 볼 수 없는 청산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부터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린 대응 기준점 3개를 가지고 갈 수 있고요. 여기에 의거해서 기준대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방향성 잡고 제발 가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그 기준점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제가 6월 1일부터 계속해서 출근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해당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댓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트레이딩을 오래 했고 여러분들도 오래 하셨는데 방향성 잡고 확신하는 순간 뭐다? 청산이다. 자, 그 방향성이 맞는 건 여러분 운입니다. 코인 차트에서 확신을 없애는 방법,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제가 모두 경험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보시고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전에 드린 관점인데요. 지금부터는 숏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롱 관점을 드리다가 숏에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을 좀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준점들을 모두 알려드리면서 오전에 영상을 드렸죠. 자, 여기에 대한 댓글 첫 번째. 자, 지금 추격으로 롱을 가야 된다 하시는데 여러분 이러다가 못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넘기 전까지는 지금 자리에서 추격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추격해서 손익 보는 거 운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넘기 전까진 추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무조건 풀숏도 안 되고요. 원웨이도 제가 말씀드린 자리를 넘겼을 때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요를 많이 드리고 싶었던 건 자, 코인의 세계는 아무도 모른다. 인사이트에서도 62부터 숏을 본 트레이더들 있었다. 자, 근데 66을 왔다. 제가 말씀드렸죠. 코인 세계에서는 뭐가 이 대응 가격을 아는 게 중요하지 방향 잡고 레버리지 당기면 청산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것을 차트로 한번 봅시다. 자, 차트로 봤을 때 우리가 4시간봉에서 만들어진 이 상승, 장대 양봉에 대한 FVG를 밟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저항, 66K의 저항을 막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상승이라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롱을 탈래요. 이거는 어떻게 된다? 여기 쳐맞고 다시 떨어지면은 무조건 손절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롱 어디에 바라고 했죠? 다시 내려와서 자리를 주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했던 자리, 자, 4시간 양봉이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려면 4시간에서 FVG의 중단선을 체크해 주겠죠. 이런 자리를 주거나 아니면 64K에서의 지금까지 계속되는 저항 자리에서 지지 반등을 보여주거나 이런 눌릉 자리를 줬을 때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 올라갔을 때 66K의 저항을 지지로 밟아주거나 이 두 가지가 오기 전까지는 추격 매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롱이 조금 더 나온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이 사이에서 단기 롱을 치고 우리가 그 위에 홀딩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롱을 봐야 한다라는 관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뭡니까? 일단은 스윙 타점을 잡는 기준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단타로 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언제예요? FOMC 전날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봉 차트부터 보면서 한번 내려와 봅시다. 주봉 차트의 마감이 65.4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65K 위로 잡히면 뭐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저점을 깰 확률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선순위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고 앞으로 다시는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방세는 무조건 있다. 왜?
바로 내일 일본의 금리 결정 날이 오고 있는데 금리 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 되고 있는 게 뭐예요? 금리 인상입니다. 그럼 우리 비트코인이 일본이 금리 인상 기조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금리 인상할 때마다 자 3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직타를 맞으면서 계속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단기 상승분을 챙긴다 해도 여기에서 풀롱을 밟거나 추격롱을 밟았을 때 이런 금리 인상 기조에 낙폭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다? 하방을 지금 완전히 배제해두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이죠. 우리 목요일에 뭐가 있나요?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FOMC죠. 우리 지금 금리 결정의 기조가 어떻나요? 인상에 대한 기조는 낮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거 동결입니다. 동결에 대한 기조를 보고 있는데 아무리 좋아도 동결이지 인하로 가지는 못해요. 지금 당장. 근데 뭐 인하를 언젠가나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에 의해서 롱에 대한 호재가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단기롱을 추격하기보다는 이렇게 호재로 뜨는 단기롱은 어떻게 다시 되돌아온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변동장을 예상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즉 뭐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고 나는 확신한다. 예측, 풀롱, 푸시숏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린 뭐다? 우린 개미다. 개미는 확신 같은 거 하면서 차트를 보면 안 된다. 자, 그럼 지금 롱숏의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63.3K 위에 있을 때는 여러분 롱이 우세한 건 맞다. 우리가 저항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호재가 있음에도 저항을 뚫지 못했다는 것은 일단 이걸 뚫어주는 매수세가 지금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걸로 봤을 때 이러한 매수세가 터졌음에도 우리가 지금 여길 못 넘었다는 건 뭐다? 매수세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눈치를 보는 싸움도 있고 그리고 내일 항상 하방 기조를 이끌었던 일본의 금리 인상 기조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당장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롱을 잡으려면 66K를 어떻게 다시 밟고 올라설 때 근데 개인적으로는 66.4K 자 여기를 밟았을 때부터 고점을 보셔야 된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우리가 그 위에 있는 67K 자 67과 68K까지 홀딩을 한번 해볼 건데 이 홀딩에 대한 조건은 뭐? 상방으로 봤을 때는 66.4K를 지지로 밟았을 때야 들어갈 수 있다. 또는 하방으로 자리를 주고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버텼을 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숏은 어디서부터 볼까요? 자, 저 같은 구간은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세력들의 물량이 들어왔고 여기에 대한 개미가 타지 못한 FVG 구간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FVG 구간은 여러분 4시간 봉에서도 생기고 1시간 봉에서도 생기죠. 지금 이 구간 제가 표기해둔 구간은 4시간 구간인데 이 구간의 중단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FVG의 중단선은요. 강렬한 분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곳의 이탈과 지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롱자리를 내어줄 것인지 아니면 이 상승 추세를 모두 무너뜨리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인지를 선택하는 구간입니다. 자, 근데 그 자리가 어떻게?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와 겹치기 때문에 제가 오전 영상에서는 1시간봉 FVG에 대한 중간값을 보여드렸는데 오후에서는 수정을 해서 64.7K를 기점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타점 수정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숏을 보셔야 되는 상태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런 구조를 모두 무너뜨리면서 하단으로 가는가 단타 숏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단타 숏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삼각수렴의 상단과 그 다음 롱 물량이 과다 청산된 자리. 근데 보통 삼각수렴의 상단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이 자리에 있는 롱 물량을 청산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기준점을 2개 놓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저조차도 이 상승장을 너무나 잘 맞췄고 모두가 숏이라고 할 때 롱을 들고 갔지만 제가 가짜 하락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상승 기조를 유지하셔라 라고 해서 여기에서 목 돌아가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점을 봐야 되지 확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기준점을 돌파했나요?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상승 홀딩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수익률 143.4%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에 대해서는 항상 목표가를 어디까지 우리 65K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롱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하방에 유의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롱으로 볼 수 있는 고점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하방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관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유튜브로도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제 스터디룸 통해서도 이렇게 자리가 꺾일 때 여러분들이 숏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다? 주봉 마감을 아직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롱장을 보셔야 된다. 그러니 어디 삼각 수렴의 상단에서 한번 잡아봐라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러한 지니까 숏으로 트라이 되면 숏으로, 롱으로 트라이 되면 롱으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모두 봐드릴 예정이고요. 자, 여러분 이거 신청 버튼 안 누르고 신청하셨다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URL 들어가셔서 신청 버튼 누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구독자분들만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고 공짜예요, 여러분. 이거 브리핑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딩하는 게 아니라 제 관점을 브리핑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채널을 키워야 되는 의무는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아시죠? 사칭범들 굉장히 많은 거. 아래쪽에 상승이라고 여러분 두 글자 한 번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걸러서 여러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이 조건, 아까 보셨던 이 시나리오에 의거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원웨이 돌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웨이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종전 기대감이 나왔을 때 이 66K를 한 번은 뚫어줘야 됐다라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원웨이 돌파를 하게 될 거라면 이 4시간 봉에서 보이는 저점과 저점을 이은 이 추세, 지금 계속해서 이 추세를 넘지 못하는 양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어느 자리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전 이 홀딩 자리, 결정 자리들을 모두 돌파해주는 무빙을 보여야 된다. 자, 그럼 이랬을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저항 자리가 65.9K죠. 저는 66.4K를 지지받았을 때부터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원웨이 돌파가 나왔을 때의 첫 번째 홀딩 자리는 68K, 그 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70K를 목표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70K 같은 경우는 왜 제가 라이팅 목표가로 보냐? 이전 상승을 시작할 때 세력들이 강하게 들어왔던 롱의 시작 자리이기 때문에 리테스트를 하고 내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전 자리부터 본다고 했을 때 이런 아래 자리를 다시 건드리고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70K까지는 우리가 목표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했을 때의 그 가정은 뭐냐? 이 자리를 뚫어주고 지지를 받고 올릴 때라는 겁니다. 요 조건을 아시는 분들만 원웨이 상승을 보시는 분들은 이 조건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유동성을 먹고 올리는 상승은 어떻게 올까요? 자, 유동성이 뭘까요? 여러분, 유동성은요, 이 시장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 종전 합의에 대한 투자자들 유동성 다 들어왔을 겁니다. 그럼 이 투자자들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롱 잡으신 분들을 다 떨어뜨려야겠죠. 근데 그 롱이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온 자리가 어디냐? 이 63.3K라는 거죠. 그러니 보통은 이런 자리를 돌파, FVG의 중단선을 이탈하면 어떻게? 이탈하는 음봉이 세워지겠죠. 자, 이때부터 아래쪽을 노리기 시작할 거다. 근데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되는 구간은 이전 64K가 강한 저항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엔 강한 지지 구간을 보여줄 수 있고 이 자리는 지금 1시간 봉과 4시간 봉에 FVG 하단까지 위치할 수 있으니 여기 FVG 하단까지 테스트를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포기는 페이크 무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테스트 결과를 보면서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숏은 어떻게 지금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관점 계속해서 드리고요. 그 다음 이 상단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상단을 보통 테스트한다면 아래쪽은 그냥 먹는다고 보시면 된다. 그럼 롱 물량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우리 청산 히트맵 들어가서 보시면요. 우리 비트코인에 대한 이 개미들 투자자들의 심리 자리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 63.3K의 물량이 많이 달아났네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청산 히트맵 아래자리 수정을 합니다. 자, 요거 보는 법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밝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밝아지는 구간은 롱 잡은 고배율 개미들이 많이 붙어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가장 아래쪽에 있는 자리 64.4K로 볼 수 있죠. 자, 그럼 해당 자리 수정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64.4K를 기존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도달했을 때는 뭐 이 자리에서 튕겨주고 올라가는 이러한 지지 반등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된다. 자, 기존에 아침에 가지고 있던 롱 물량들이 많이 달아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저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자리에서 저점이 조금 더 올라오겠죠. 이 중단선을 이탈했을 때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지지 이탈이 나가는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보시면 더욱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럼 유동성을 먹는 상승은 이 아래까지 테스트를 하고 다시 올리는 것. 하지만 여러분들이 올라올 때 무엇을 봐야 될까요? 이 자리에 있는 지지를 똑같이 뚫어주는지를 확인하고 올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저점을 이탈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 롱 물량을 죽이고 그대로 떨어지면서 삼수, 상단, 우리가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온 자리까지 뚫어주는지를 보면서 숏을 홀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트라이를 해볼 수 있나?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해당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피보나치 채널과 추세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 흰색 추세선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23년 1월 2일과 9월 11일 저점을 이은 추세선이고요. 이 하단을 조금 더 생각한다면 아래로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우리가 고점과 고점, 이번 고점을 연결했을 때의 채널 하단부인데 이번 저점이 여기를 딱 맞고 올렸고 아직 이 아래까지는 하방 주의 구간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주봉 혹은 날봉으로 봤을 때 현재 쐐기 패턴을 그리면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그림을 또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봤을 때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추세 구간, 그리고 우리가 상단을 찍고 다시 내려온다라고 해도 맞을 수 있는 저점 구간이죠. 자, 이 저점 구간이 어디다? 58K 부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방 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점을 잡을 수 있는데 이 저점을 정하는 것은 언제다? FOMC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차트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닌 이런 대형 매크로 이슈를 함께 보면서 설정을 하셔야 되고, 자, 그 저점을 노리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구조적으로 상승한 이 구조를 돌파해줘야 된다. 자, 그럼 이 구조를 돌파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유동성을 먹고 가야 된다라고 했고 아래에 있는 롱 물량을 청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추세에 대한 모든 것을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FVG를 한 번은 테스트할 것이다. 이게 중단선과 아래에 있는 롱 청산 물량. 근데 이곳을 이탈하면서 자리가 나온다면 FVG는 사실상 깨졌다고 보는 것이 맞고 삼각수렴의 상단에서 테스트를 하고 하단에서 테스트를 하는지 이러한 구간별 섹션으로 나눠서 숏 포지션들을 익절하면서 내려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장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상승의 기조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고점이 가까워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점을 더 올린다 하더라도 숏이 나올 자리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단기 롱 자리는요, 익절을 언제 할까 고민할 거고요. 만약 66.4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면 이 자리를 그대로 홀딩할 겁니다. 다만 이 자리를 넘겨주지 못하고 이탈 자리가 나오고 계속해서 내일 금리 인상, 일본의 금리 인상까지 버텨준다면 하방 대비를 더욱더 강하게 할 차트를 만들어 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 같은 장에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예측하고 확신한다는 것이 조금 무서운 생각이라는 예상을 하고요. 저 역시 수많은 확신을 수많은 청산으로 이끌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남들 100만 원 이룰 때 저희는 만 원 이룰 수 있고요. 남들 만 원 벌 때 저는 1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료들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보시고요. 오늘 저녁장 정말 중요하겠죠. 지금 남은 3일 동안 정말 피 터지는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스터디룸 브리핑 계속해서 드릴 거고 커뮤니티까지 드릴 건데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없겠죠? 요 근래 계속해서 아래에 있는 커뮤니티 게시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또 한번 관점 변동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자리 있다면 찾아올 테니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봐주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다 수익 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